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1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가지 사건을 다룰 건데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앞에 3가지가 세종 3년차에 일어난 일, 외교 문제고요. 마지막 이제 4년차에 한 가지 나눌 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두고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종대왕께서 드디어 절을 이제 정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나라의 이제 근본 이념 자체는 유교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불교에 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비해서 이제 그 절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어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사찰, 절을 36개만 남기게 되고, 이제 이 절이라는 게 많을수록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 딸린 노비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 절에 부속된 딸린 토지들도 대단히 많았단 말입니다. 이게 차지하는 면적도 컸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이 절에 속한 노비들을 다 이제 관노비로 이제 귀속시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절의 규모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그 노비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절에서 중을 하겠다는 사람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절에서 운영을 거의 다 힘든 일을 노비들이 해줬는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 또 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확 줄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규모가 축소가 되게 되고 선종과 이제 교종 이 형태로 2가지 종류로만 이제 남겨두고 물론 이 두 가지 종류 안에는 이제 조계종이라든가 천태종이라든가 몇몇 이제 종파들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럼으로써 국가 재정 및 이제 나라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사건이 이제 뭐냐면 명나라에서 이제 그 사신을 보냈어요. 환관 출신의 사신인데 굉장히 탐욕적인 사신이 하필 왔습니다. 뭘 요구했냐? 말 1만 피를 내놔라. 이때 당시에 말 1만 피는 엄청난 양입니다.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역사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 역사에 항상 반복되는 일이 있죠. 북쪽의 국경선에는 누가 있죠? 몽골족이라든가 약탈을 주로 하는 기마 민족들 있죠. 이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에 이제 말 1만 피를 내놔라.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라는 거지 비단 몇 필 주고 말을 이렇게 왕창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미 태조 이성계 때도 제법 많이 가져갔고 이방원 때도 그러니까 이방원이 직접 왕이었을 때도 1만 필을 가져간 일이 있고 세종 때 와서 아직은 이방원이 살아있을 때 상황일 때 또 1만 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께서 이제 지혜를 발휘하시면서 이 사신에게 말을 보여줬는데 작은 말 위주로만 자꾸 이렇게 건네주면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 굉장히 악독한 사신이었어요. 이전에 왔을 때도 환관 출신인데 조선 관료를 이거밖에 갖고 오지 못했냐면서 이제 조공품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채찍질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교만한 건방진 그런 사신 환관인데 작은 말만 보여주니까 황당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런 말을 타고 무슨 전쟁을 하냐. 이거 말 타봤자 발이 땅에 닿겠다. 이런 작은 말밖에 없는 거냐라고 하는데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이제 제주도에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던 목장 1만 필의 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걸 끝까지 숨기면서 나라에 말이 없다. 작은 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명나라에서는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환관은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문서로서 말을 보내라 계속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말만 계속 보냈다가 오히려 거꾸로 퇴짜를 당하고 결국에는 1만 필의 말을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거절하면서 이제 은근히 말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241필, 그러니까 241마리의 말만 주게 되었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하신 것이죠. 말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귀한 것들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외교 관계인데 여전히 대마도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대마도 이제 태종 이방원 상황일 때 대마도 정벌을 한번 했죠.
여전히 이제 건방진 자세를 취합니다. 뭐 이제 문서가 또 왔는데, 이방원이 대마도 정벌을 할 때 그 직전에 이제 그 군사 훈련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조선 땅에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인 일, 뭐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첩자 역할을 못하게.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 300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일본의 그 대마도의 도주가 300명을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조선은 굉장히 대국이고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섰지만 그 300명의 가족들을 빨리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경상도에 뭐 속하게 되었다라고, 관할지가 경상도에 속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다스려 줘야 우리가 거기에 기쁘게 소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300명을 내놔라는 이제 또 건방진 형태의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대마도 근처에서 또 조선 사람들이 납치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대마도 근처를 지나갈 때 일본 사람의 배도 이제 그 대마도 해적들에서 약탈이 돼서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 대마도에 대해서 이제 후에 이제 나오지만, 이번에도 이제 세종대왕께서 직접 또 이제 정벌을 해야 되나에 대한 이제 준비에 대한 고민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아무튼, 일본과의 외교 문제는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의 이제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내용 이제 태종 이방원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4년 차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면에서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이방원이 죽는 순간까지 참 국고탕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자꾸 하고, 심지어는 뭐 석전 대회까지도 했어요. 석전이 뭐냐면 이제 돌팔매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 죽기 전에 노년에 이제 재밌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이제 석전을 막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걸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막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 막 맞으면 막 피 터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건데, 수백 명의 장정들이 막 돌 잘 던지는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양측으로 나눠가지고 대회를 하는 건데, 이런 잔인한 거 보기 싫어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치니까 보기 싫어서 참여 안 하려 했는데, 이제 이방원이 기어이 아들 세종에게 끝까지 참여해라. 이것도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투전 현장에 끝까지 데리고 가서 막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돌 잘 던지는 사람들이 뭐 방패나 창을 잘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이걸 국방력을 키우는데 어떻게 쓸지 뭐 잘 활용해 봐라. 뭐지 이런 얘기를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태종 이방원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사냥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냥 한 번 다닐 때마다 병사들이 2~3천 명이 따라다녔고, 뭐 말이 또 이제 막 수백 필에서 수천 필이 막 같이 또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 괜히 뭐니 뭐 여러 가지 다 동원이 되면서 엄청난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원이 여기저기 사냥터 돌아다닐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또 따라다니면서 효를 행해야 됐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이방원이 그 아내 민씨가 죽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금방 사냥을 재개해요. 사냥을 막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유교적으로는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 3년상 아실 겁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1년 만에 사냥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사실은 예의가 없는 거고, 아내에 대한 그 예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내와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것이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민씨 집안은 사실상 이방원에게 싹 다 망했죠. 이제 외척 세력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방원이 다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니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을 테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냥을 하는데 요 세종대왕의 또 애틋한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방원은 아내가 죽은 일에 대해서 마음껏 사냥을 하고 다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이걸 따라는 다니면서도 함부로 짐승을 이제 활을 쏴서 죽이거나 이런 걸 안 했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아들인 세종대왕은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냥터는 따라다녔지만 사냥을 하지는 않았다. 뭐 굉장히 갸륵한 마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갖 뭐 이제 이런 것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이방원도 기력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가까운 곳에서만, 몸이 아픈데도 또 가까운 곳에서만 또 사냥 다니고, 또 이제 뭐 골프 같은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 뭐 그런 걸 또 이제 기력이 쇠할 때까지 계속 그걸 하다가
마침내는 세종 4년 5월 10일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방원이 죽자 뭐 이제 첩들이 또 있죠. 첩들이 원래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몇 명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또 이제 몇 명은 아이가 없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첩 중에 이제 2명은 이제 비군이 여승이 되면서 이제 절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뭐 이방원을 또 뭐 이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요건 조금 이제 눈꼴 사나운 내용인데 이방원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이방원에게 또 새롭게 또 결혼을 하러 올 여인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결혼을 또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요 모습은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였냐. 어쨌든 태종 이방원이 죽으니까 양녕대군이 찾아왔겠죠. 양녕대군도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제사 때 이제 찾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찾아와서 같이 제사를 치르고 있는데 양녕대군이 오래 머무니까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양녕대군 빨리 내보내라고. 이제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자, 이후에도 이제 그 세종대왕에게 신하들이 계속 양녕대군을 멀리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있었는데 이거를 기어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신하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청주로 보내라고 하면서 이제 청주로 보냅니다. 자, 근데 이 청주로 보내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 보고가 됐는데 안 그래도 이 신하들, 대감들은 양녕대군을 어떻게든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참 양녕대군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그 자기 부하 노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직접 농사를 안 하죠, 당연히.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풍년가를 막 부르라고 하면서 신나게 부르라고 하면서 막 즐겁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같이 거기 농사 짓는 그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막 춤추고 놀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유교 국가죠. 3년상 아실 겁니다. 그것도 왕이 죽은 겁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논밭에서 그렇게 탱자탱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농사 지으라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술을 너무 강요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죽은 사람도 발생했고요. 또 자기 뭐 집에 담벼락을 고치는데 원래 주변의 백성들을 동원하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시켜가지고 담벼락을 이제 고치게끔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곳의 담당 이제 그 관리가 아무리 그 대군이 시키다 하더라도 관리의 허락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대군이 시킨 대로 그래라 하냐 하면서 이제 이 관리와 대군이 또 트러블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보고가 되니까 대감들이 마침내는 도중에 이런 말까지 해요. 양녕대군의 10가지 제목을 들어서 양녕대군을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가.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주로 보내고 가택연금처럼 일정 동안 좀 지내게 한 다음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보내주는. 그러다가 어쨌든 형이고 이제 별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그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결국엔 다시 그 이천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고 나중에 서울로까지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은 어쨌든 양녕대군이 너무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양녕대군은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된다. 왕위를 위협한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 여기서 좀 더 섬뜩한 내용은 양녕대군의 장인이었던 김한로까지도 장인 어르신까지도 의심을 받아서 김한로가 북방에서 군사를 모으려고 한다라는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남쪽 지역으로 김한로가 또 유배가돼 쫓겨나서 내려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인 어른까지 같이 고생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방원과 이제 양녕대군은, 그러니까 이방원은 그래도 좀 인간미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앞에 내용을 보면 뭐 끝에 좀 말년에 좀 이상한 행동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고 양녕대군에 대해서도 막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양녕대군은 그런 아버지가 죽던 말든 탱자탱자 놀면서 여전히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죠.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신 게.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